자, 오늘은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전 단원에서도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등식은 일단 식으로보다 그래프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부등식에 대한 형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급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직선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부등식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fx가 0보다 크다인 해는 잘 보시면 이 0이라는 거, 요 놈이 뭐냐면 y는 0이라는 것이 이게 x축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선상에 있으니까 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이 x축 위쪽에 있는 값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는 뭐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결국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해는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fx가 0보다 작아, 0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y는 0인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없다 해서 해는 없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0 라인에 여기 알파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x는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옆에 그래프로 갑니다. 얘는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을 x축이 끊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겠네요. 경계점은 여기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를 바깥쪽으로 봐서 이쪽에서 0보다 크게 되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0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은 이쪽이겠네요. 알파 베타 가운데. 따라서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등호를 포함시키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는가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x가 0보다 클 경우는 뭐 모든 값에서 다 0보다 크겠네요. 그럼 얘는 해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히 뭐 크거나 같죠.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해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쪽은 0보다 작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해가 없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도 아예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이지만 일단 x축을 끊는 지점인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근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럼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 해서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끊는 점이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쪽 끊는 점이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3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3 플러스 2 루트 2를 빼주게 되기 때문에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입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일 때 2차 부등식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값 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2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을 봤는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3분의 1하고 2분의 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넣었을 때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3분의 1을 끊고 올라가서 2분의 1을 끊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의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놈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a에다가 x-3분의 1, x-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전개를 해보면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a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ax 플러스 6분의 1a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b가 되고 여기 있는 요 6분의 1a가 c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게 0보다 크다인 해를 구하려면 c 대신 6분의 1 ax의 제곱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b 대신 6분의 5 a의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6을 다 곱해가지고 a로 묶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놈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범위에서 얘를 지워주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2 x-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이것의 해는 2서부터 3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요 놈으로 계산이 되겠죠. 2에서 3까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두 2차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0보다 크고 fx보다 크고 gx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알파 베타다. 알파 베타를 구하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자, 일단 얘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fx가 0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이렇게 fx가 gx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연립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놈은 어디냐?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x축이라고 말씀드렸죠. x축보다 fx가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겠네요. 이쪽,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자,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가 fx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자, gx를 한번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파란색 선이에요. 자, fx는 이렇게 생긴 빨간색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보다 파란색 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 경계점이 어디냐면 2하고 여기 4가 돼 있는 요 사이의 값이겠네요. 요 사이의 값에서는
파란색인 gx가 fx보다 더 위쪽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란색이 되는 곳은 마이너스 1서부터 x가 어디까지? 4까지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 동시에 성립을 해야 돼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범위가 헷갈리면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직선상의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범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3서부터 x가 4까지. 그래서 구하려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따라서 3하고 4를 더하면 7 이런 식으로 모양 표현이 됐겠습니다. 자, 다음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한다. 이런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한다. 실수 x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에서 이 절대부등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한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다 해볼 건 아니고요. 1번하고 4번만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 거는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다시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이것이 y라고 놓으면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x축이죠. 자, 요걸 y라고 두면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쪽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최고차항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2차 부등식일지 1차 부등식일지 뭘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당연히 최고차항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언젠가는 내려와서 x축이랑 만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축과 안 만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0이 아닐 경우는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최고차항이 0이야. 라고 하면 최고차항은 0인데 또 문제가 또 생겼죠. 뭐냐면 x축의 위쪽인데 이것이 0이면 1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1차는 기울면 언젠가 x축 아래로 내려오니까 얘도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도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다 0이니까 c가 당연히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0인지 아닌지 구분을 안 해줬을 때는 최고차항이 0이 아닐 경우, 최고차항이 0일 경우 나눠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다. 얘는 x축의 아래쪽으로 얘가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x축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x축과 안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2차 부등식인 경우는 최고차항 0이 아닌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하니까 a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래서 최고차항이 0이야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의 아래쪽으로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기울면 안 되니까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나와야 하고 B도 0이니까 C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만족되는 형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나중에 합쳐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3의 x 플러스 4 n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3의 x 플러스 4의 n 플러스 3이라는 놈이 0보다 크도록 하는 x가 없어. 그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게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가 성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0보다 크다인 경우는 해가 없으니까 모든 해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조정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3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최고차항이 1로 0보다 크다고 제시가 돼 있죠. 0이 아니라고. 그래서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개수가 없으니까 0보다 작고 얘는 0이에요. 여기서 판별식을 하는데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을 하겠습니다. 얘는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의 n 플러스 3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하지 마시고 인수분해를 바로 들어갑니다. n 플러스 3으로 묶어주시면 n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n 플러스 7이 남을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7서부터 n의 값이 마이너스 3까지가 우리가 구하려는 범위고 여기에 있는 n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개수가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1서부터 2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전체 범위에서 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고차항, 판별식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계산하지만 제한돼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축이에요. 자, 요 2차 함수의 축은 여기 있는 거를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a가 축입니다. 축이 a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축이 1보다 작을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축이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면 1하고 2 사이에서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보여주려면 2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1에서의 값이 0보다 크면 2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니까 1에서의 값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2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 조건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제일 낮은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낮은 위치가 1입니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얘 축의 위치가 a인데 축이 1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축이겠죠, a.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0보다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가장 낮은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장 낮은 값인. 그래서 x에다 a를 대입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 이 값이 0보다 크다. 달리 말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축의 위치가 2보다
작은 경우, 이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위치가 이보다 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1서부터 2 사이에서는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낮은 값이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고 이때 가장 낮은 값이 나오는데 4-4a 플러스 b라고 나오고, 이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이 전체에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축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1과 2 사이에서, 이 사이에는 모든 값에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문제예요. 얘는 축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냥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딴 건 볼 거 없고 요 값과 요 값이 다 0보다 작으면 이 중간에 있는 이쪽도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x에다 2를 대입해서 1-2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하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4-4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그런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를 한 2개 정도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하고 5 사이에서 2차 부등식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2서부터 5까지 요 사이인데, 보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쪽에 있는데 최고차원 음수고 축의 위치가 1입니다. 축이 이쯤에 있는 거죠, 이쯤에. 근데 항상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2에서 5까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이 안 예쁘네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축의 위치가 이미 x는 1로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0보다 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쪽의 위치인 얘 값이 0보다 뭐 하면 되냐면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고요. 그럼 2k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분의 15, 7.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k의 최소 정수, 얘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0에서 3까지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제한된 곳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0부터 3까지 여기 제한된 곳에서 이 2차 부등식을 약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문제 푸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거 아래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항상 이게 성립하려면 0을 넣었을 때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3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 x는 0을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3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 가운데 지점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서부터 a 값이 3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랑 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a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얘는 a가 0서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둘의 공통범위죠. 얘 동시 성립해야 되는 거죠.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공통범위를 보시면 0서부터 a 값이 3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은 지금 당장 1학년 때 써먹지 않더라도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뭐 미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적분을 배울 때, 미분적분을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x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위에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얘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x1이 있을 때 이 점이 뭐냐면 fx1입니다. fx1이 여기 있는 g의 x1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봐서 여기에 x2라는 게 있으면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는 g의 x2가 fx2 이거보다 fx2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위에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f가 더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양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죠. 식 양쪽에 있을 때 한 문자 x로 되어 있다면 한쪽으로 넘기는 거죠. fx 빼기 얼마 gx가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식의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배울 그 아래쪽에 배울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각각의 x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넘겨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의 함수처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모든 실수 x라고 위에는 하나였는데 얘는 x1, x2 두 개가 나옵니다. x1, x가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1과 g의 x2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제일 낮더라도 gx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의 제일 높은 값보다도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x1이 막 움직여도 얘는 모든 x2가 막 움직여도 언제나 f가 g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세요. 따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얘는 따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x1, x2라고 다르게 나온다면 따로 그려서 fx의 가장 낮은 값, fx의 최소값이 gx의 가장 높은 값보다 더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어떤 경계가 되는 선을 기점으로 이 경계의 윗부분에 f가 있고 이 경계의 아래쪽에 g가 있다. 어느 경우냐면 이렇게 fx1, gx2라고 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그래프적으로 아예 fx 그래프 따로, gx 그래프 따로 그리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연립부등식에 관한 얘기는 식에 관한 계산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기본수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